지난 3월 12일 밤 미국 뉴욕에 도착한 한 여객기. 그런데 이 여객기가 착륙하자마자 기내 복도는 슬픈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슬픈 울음소리요? 네. 누가 뭐 쓰러졌어요? 왜 그런 거예요? 미국 휴스턴에서 출발해 뉴욕에 도착하는 미국의 대형 유항공사의 한 여객기. 엄마 카타리나는 어린 두 딸 그리고 반려견 코키토와 함께 탑승했는데요. 코키토, 좀 이따 만나자. 그녀는 반려견 코키토와 인사를 나눈 뒤 강아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좌석 아래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승무원이 카타리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가방은 짐칸에 넣어주십시오. 하지만 카타리나는 미국 교통안전청의 규정에 따라 기내 반입이 허용된 반려견 가방을 준비했고요. 사전에 안내받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좌석 아래에 가방을 둔 건데요. 저는 규정을 다 체크하고 강아지를 데려온 겁니다. 아니 근데 짐칸에 넣으라니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가방은 여기 둘 수 없어요. 얼른 짐칸에 넣으세요. 하지만 승무원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그녀는 반려견 코키토가 든 가방을 어둡고 비좁은 짐칸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떡해. 그런데 얼마 뒤 머리 위에서 코키토의 신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반복적인 난기류가 발생해 카타리나가 좌석에서 일어나 짐칸을 열어볼 수 있는 여건은 허락되지 않았고요. 승무원 또한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코키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둡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정도만이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약 3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한 카타리나. 그녀는 곧바로 짐칸의 문을 열어 코키토가 들어있는 가방을 꺼냈는데요. 반려견 코키토의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머머머. 그리고 함께 여객기를 탄 한 탑승객이 이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비난의 중심에 있던 승무원은 가방 안에 강아지가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뭔 개소리야. 라면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여기에 또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유항공사는 사과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It should have never ever happened, and I just want to know everybody in the 2018년 캐나다에 사는 33세 여성 니콜 로즈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꿈에 그리던 웨딩 마치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잘 나온 웨딩 사진을 본인의 SNS에 공개했는데요. 이걸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끔찍한 동물 학대다. 강아지는 무슨 죄냐. 사진만 봐도 고통이 느껴진다. 왜? 아이 참. 웃음이 나오니? 우리 저기 머리털 염색하듯이 걔한테 저렇게 한 거예요? 지금 걔 전신을? 자, 그렇습니다. 니콜은 자신의 결혼식에서요. 들러리 친구들이 입는 드레스의 색깔과 맞추기 위해 자신의 반려견 스텔라의 온몸을 핫핑크 색깔로 염색했던 겁니다. 눈 봐요. 저기 즐기는 걸로 보입니까? 한편 새 신부 니콜 로즈는 자랑하기 위해 이 사진을 SNS에 올렸지만 미처 예상치 못한 비난 댓글이 이어지자 저는요 스텔라가 원해서 염색해준 거예요. 우리 스텔라는 염색 안 해주면 힘이 없거든요. 많이 맞네요. 예, 정말 그 욕이 계속 나오고. 스텔라는 염색을 시켜주면 좋아서 폴짝폴짝 뛰어다닌다며 황당한 변명을 내놨는데요. 싫어서 폴짝폴짝 뛰어다닌 거지. 싫어서 깜짝이야. 아파서. 이 염색약이 얼마나 독합니까? 눈 따갑고 미쳐요 그거. 저게 눈, 코, 입으로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요. 니콜이 반려견 스텔라에게 염색 학대를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스텔라를 판다처럼 보이게 하려고 눈가를 검은색으로 염색시키기도 했고요. 판다를 키워. 거기에 달맞이, 얼룩말, 무지개 등등 스텔라의 몸이 마치 스케치북인 것 마냥 끊임없이 염색을 시켜왔던 겁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끔찍한 동물학대다, 강아지를 키울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요 강아지 농장에서 스텔라를 구조해준 사람이에요. 나처럼 동물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자, 본인은 스텔라를 포함해 강아지 4마리를 기르고 있을 뿐 아니라 펫샵을 운영하는 동물 애호가라고. 패샤. 남의 개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럼 지가 했나 보네. 염색은 와, 본인이 했습니다. 자기 강아지 보여주면서 요새 애들 이렇게 염색하면 예뻐요, 좋아해요 이랬겠지? 남의 개도 다른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손님들한테? 강아지를 생명으로 안 본 거죠. 장난감, 인형으로 본 거죠. 움직이는 피규어로 본 것 같아. 2018년 2월 건장한 사내 4명이 한 오랑우탄을 향해 가차없이 총을 쐈습니다. 야, 쓰러졌다! 우리가 이겼어!
수백 발의 총성이 끝난 뒤 푹 쓰러진 오랑우탄에게 달려간 남성들. 그런데 오랑우탄 몸이 맥없이 풀리자 손에 쥐고 있던 게 툭 떨어졌는데요. 그것은 바로 작은 파인애플 조각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뭐죠? 파인애플 때문에 야생동물을 죽인다고요?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사는 농부 무이스는 파인애플 농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요. 어디선가 나타난 오랑우탄이 자신의 파인애플을 먹는 걸 보자 급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바로 공기총을 쐈고요. 놀란 오랑우탄은 소리치며 도망쳤는데요. 저놈의 오랑우탄 저거 내가 씨를 말려버리겠어요. 무이스는 이성의 끈을 놓고 맙니다. 겁에 질린 오랑우탄은 그 사이 호숫가 옆 나무 위로 급히 몸을 숨겼는데요. 무이스는 장총을 든 이웃 주민 3명과 함께 나타나 오랑우탄을 빠르게 포위. 그리고 그때부터 잔인한 총질이 시작됐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피로 범벅이 된 오랑우탄. 특히 이 오랑우탄은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인 보르네오 오랑우탄으로요. 주민들의 지나친 농장 확대로 자연에서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할 길이 없자 농장까지 살기 위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비난하긴 그렇지만 결국에 그들의 삶을 우리가 먼저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간신히 숨이 붙어있던 오랑우탄은 몇 시간 못 버티고 결국 죽고 말았는데요. 부검 결과 농부들이 쏜 130발의 총알 중 무려 70발의 총알이 머리에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당방위라고 할 수는 없는. 없죠. 네. 과잉 방어죠. 정말 국제적인 대분노를 일으킨 이 사건. 법원은 천연자원과 생태계 보전법 위반 혐의로 무이스와 3명의 농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5월 덴마크 한 라디오 방송사의 간판 DJ인 아스겔 율. 아침 라디오 프로에서 동물 복지 관련 대담을 진행하기 위해 집에서 키우던 토끼 알렌을 데려왔습니다. 동물을 되게 사랑하는 그런 분인가 봐요. 표정이 되게 밝네요. 그러네. 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하지 마세요.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왜? DJ 율은 정말 충격적이게도 생방송 중 미리 준비한 자전거 펌프기로 자신이 키우던 토끼 알렌을 내리쳐 죽인 겁니다. 방송 중에? 방송 중에, 생방 중에.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가 토끼를 죽인 이유였습니다. 전 사람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경각심을 주려고 그런 겁니다. DJ 율은요, 덴마크인들은 말로만 동물 복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런데 고기를 먹으려면 동물을 죽여야 하는데 정작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무덤덤하다. 때문에 덴마크인들의 이런 이중적 태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토끼를 죽인 거라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산불의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산에다 불을 지르면 경각심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예요. 더 어이없는 건 DJ 율은 끝까지 자신의 만행을 뉘우치지 않고 인터뷰에서 자신이 죽인 토끼를 아이들과 함께 스튜로 만들어 먹었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저 인자한 미소 봐. 이후 그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사람들은 꼭 그런 방식으로 경각심을 줘야 속이 후련했냐? 너나 경각심을 가져라. 네가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해? 라며 그를 비난했고요. 율의 만행에 분노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송국에 그의 퇴출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서명했는데요. 하지만 방송국에선 DJ 율의 만행에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사육사의 지시에 따라 토끼를 인도적으로 죽였으니 문제없다라며 말도 안 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은 어떤 이미지라는 게 있는데 왜 조직이 저렇게 대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게 더 이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니면 저게 무슨 노이즈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했나? 오히려. 죄 없는 토끼를 죽인 DJ의 만행. 사람들에게 경각심 주기 전에 반성부터 하십시오. 지난 2월 1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림포포주 북부 지역을 찾은 메럴리즈 벤더머위.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참여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해야죠. 이런 취지가 좋은 행사는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요. 그리고 몇 시간 후 자신의 SNS에 인증 사진들을 올린 벤더머위. 그런데 인증 사진이 공개되자 악마를 봤다. 그걸 들고 웃다니 인간이 제일 무섭다. 이런 사진을 자랑이라고 올리는 거야? 라며 수많은 누리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뭐야? 에? 저 뭐야? 이 사진은 사냥한 기린에게서 꺼낸 심장을 들고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니 왜 저렇게 뭐 웃으면서 저거 올릴 사진이에요 저게? 그리고 아까 뭐 제가 제일 확인했지만 네. 야생동물 보호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사실 벤더머위가 참여한 건 가이드에게 돈을 지불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일명 트로피 사냥이었습니다. 벤더머위는 악명 높은 트로피 사냥꾼으로 지금까지 사자와 표범, 코끼리 등 무려 500여 마리의 야생동물을 사냥해 왔습니다. 그런데 논란이 커지자 벤더머위는 뻔뻔하게도 자신을 비판하는 이들을 향해 트로피 사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기금 마련은 물론이고요. 나이든 동물들을 제거해서 개체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요. 야생동물을 죽여서 보호하는 기금을 마련하겠다고요. 무슨 소리야. 아니, 자연은 자연을 또 맡겨둬야 되지. 이걸 우리가 개입해서 또 총을 들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환경보호론자들과 동물보호단체에선 트로피 사냥은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죠. 그리고 사람들은 악마 같은 행동을 하고도 뻔뻔한 태도를 보인 그녀를 향해 여전히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수집하는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리고 생태계에 간섭할 권리는 우리 인간 그 누구에게도 없다는 사실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2015년 2월 영국 잉글랜드 웨스트 요크셔주의 경찰서로 20대 후반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 내용은 남자친구가 망치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 저희 화해했으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남자친구 게리 사무엘의 집을 둘러보던 중 그들의 시선을 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켠에 핏자국이 묻은 수건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아니 그러면 뭔가 범죄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그죠? 아니면 여자친구가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네. 감싸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아닌 척.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게리의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 그런데 유독 한 곳이 도드라진 카펫에서 왠지 모를 수상함을 느낀 경찰들은 카펫을 들춰봤는데요. 그곳에서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 발견됐습니다. 뭐야 이거 또. 그리고 숨겨져 있던 지하실 끝에는 정말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And we have four 곳곳에 뭐 고양이랑 개들이 있네요. for all these dogs. 저 귀여운 애들을 왜 저렇게 해놨대? In the second cage is another husky puppy that is non-responsive. 이런 열악한 곳에 갇혀있던 동물들은 개 24마리와 고양이 8마리, 총 3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집 주인인 게리 사무엘의 직업이 수의사입니다. 뭐야? 그는 길을 떠도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데려와 자신의 수술 연습용으로 동물들의 목숨을 난도질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수술 중에 죽은 동물들을 지하실 구석에 내던져 놨던 건데요. 아니 수의사라고 하면 동물을 사랑해서 아픈 동물들 치료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뭐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저러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은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이 게리는 여자친구가 자기가 키우던 애들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전 치료를 해준 거라니까요. 자신의 악마 같은 소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국 언론들은 충격적인 수의사의 두 얼굴에 대해서 보도했고요. 그리고 수의사 게리에게는 동물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12주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집행을 유예한 것은 좀 가벼운 처벌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손방망인데요. 그리고 다행히 지하실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들은 동물협회에서 좋은 주인들을 찾아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2019년 스페인의 한 동물 권리 단체는 이런 끔찍한 동물 학대범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라며 한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나 못 봐서. 뭔데 그게? 난못 봐. 기회가? 공개된 영상은 스페인의 남부 지역 안달루시아의 10대 소년들이 촬영한 영상인데요. 영상 속 테이블에는 맥주병이 널브러져 있고 소년들은 잔뜩 흥분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한 소년은 새끼 고양이의 다리를 휙 잡아 올린 채 거칠에 흔들어대며 학대했고요. 저 들고 있던 게 고양이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끼 고양이의 머리를 작은 유리컵에 억지로 밀어넣으며 즐겁다는 듯이 웃음까지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야옹아 너도 한 대 펴봐.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입에 강제로 물리기까지 고양이 지금 꼼짝도 못하는 거 봐요. 완전 겁에 질렸네. 그렇습니다. 때리고 싶다 진짜. 아니 근데 진짜 천벌받아야 돼요. 죄의식이 없어요. 고양이가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궁금하시죠? 자, 불행 중 다행히도 영상 속 새끼 고양이는 민간 구조대에 구조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건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네. 사람이면 말이라도 하지. 이 고통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운지를 우리가 몰라요. 근데 저렇게 장난감처럼 저렇게 네. 다루면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여기 인간의 더러운 탐욕 때문에 잔혹한 살육을 당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태국 칸차나부리주에 있는 왓 파로앙 타부아 불교 사원. 이곳은 태국에서도 승려와 맹수인 호랑이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사원입니다. 일명 호랑이 사원이라 불리며 전 세계 관광객들의 인기 관광지로 등극을 했는데요. 그런데 승려들이 새끼 호랑이들을 죽여서 팔고 있어요. 2016년 4월 평화로운 호랑이 사원의 추악한 이면을 알린 한 제보. 이 충격적인 제보를 받고요. 경찰과 수의사,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사원을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처참한 현장을 목격하고 맙니다. 사원 내에서 호랑이 이빨로 만든 장신구와 가죽, 심지어는 불법 적출한 장기가 1,500개 이상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었던 모습. 사원 내 냉동고에 꽁꽁 언 새끼 호랑이 40마리. 그리고 큰 술병엔 각각 20여 마리의 호랑이가 담가져 있었던 겁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교 사원에서는 벌어지면 안 되는. 그렇죠. 뭐 그냥도 벌어지면 안 되지만 그냥도 벌어지면 안 되죠. 더더욱 아니 승려가 아닌 사람이 해도 안 되는 범죄를 승려가 저지른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모든 범행이 밝혀졌는데도 승려들은 뻔뻔 그 자체입니다. 새끼 호랑이는 원래 자연사가 많아요. 다 이미 죽은 호랑이들이었어요. 그럼 장례를 치러줘야지 술에 담가? 하지만 이 말 또한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사원에 있는 호랑이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자 태국 정부는 금지한 지침이지만 이 사원에서는 입장료를 받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매일 200~300명의 사람들이 새끼 호랑이와 사진 촬영을 위해 돈을 지불했습니다. 야생 호랑이의 공격성을 없애기 위해서 온순해질 수 있도록 마약 성분을 투여 또 발톱을 모두 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사이에서 호랑이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겼는데요. 이 사원에서는 그걸 악용해서 암암리에 호랑이를 약재로 거래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태국 당국은 야생동물 불법 소유 및 장기 밀거래 혐의로 승려들을 모두 체포. 그리고 사원에 남겨진 호랑이들은 다행히도 안전한 보호소로 이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태국 정부는 동물들을 불법으로 포획, 매매한 곳들을 찾아 중점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동물학대 그리고 검은 거래 반드시 하루빨리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29세 청년 루카 메그노타. 훤칠한 키에 푸른 눈동자를 가진 그는 모델로도 활동했을 만큼 준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속에는 악마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매우 악질적인 취미가 있었으니 바로 동물 학대.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들을 잔인하게 익사시키거나 뱀에게 먹잇감으로 주기까지. 게다가 반려동물을 학대한 영상을 엽기 사이트에 올려서요. 캐나다의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이미 악명 높은 유주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나약한 동물에 대한 그의 학대는 걷잡을 수 없이 악랄해져서 그 대상이 사람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아, 네. 2012년 어느 날 편의점에 간 메그노타는 중국인 남자 아르바이트생 린준을 만났고요. 동성애적 성향이 있던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애인 린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루카 메그노타. 그런데 그는 문이 닫히자마자 엽기 살인마로 돌변합니다. 린준의 옷을 벗기고 사지를 묶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가져온 것은 아이스픽. 그리고는 정말 잔인하게도 신체 수십 군데를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토막내는 등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소름 끼치는 일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촬영한 뒤 역시나 엽기 사이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아, 이건 진짜 악마구나. 이후에 문제 동영상이 인터넷상에 급속도로 퍼지자 루카 메그노타는 재빨리 다른 나라로 도피를 했지만 결국 2012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체포됐습니다. 그는
뻔뻔하게도 자신은 정신질환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 하지만 결국 2014년 시신 훼손 및 1급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다고 합니다.